자, 이번에는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방금 한 게 뭐였어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장에서 전류가 힘을 받는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과 외부에서 있는 또 다른 자기장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석하고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넣으면 그 자석과 그 다음에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력 또는冲력 같은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전류가 자기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라서 전자기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은 자석에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 서로 밀어내든지 잡아당기든지 하면서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힘을 받게 되고요. 그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전자기력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각각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원래 이 방향을 구해주는 걸 예전에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이 왼손을 갖다가 쓰기가 좀 힘들어요. 이거 왼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요것도 직각, 요거랑 요것도 직각, 이거랑 이것도 직각, 얘랑 얘도 직각. 그래서 세 개가 다 직각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손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게 이제 오른손이거든요. 오른손으로 놓게 되면은, 자, 오른손에서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에요. I. 그 다음에 요 네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게 자기장 방향 B예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 F입니다. 그래서 FB, I. 이렇게 외우면 좀 쉽겠죠. 손바닥이 F, 손가락이, 네 손가락이 B,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I, 전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말굽자석에서 보면은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놓여있는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 전류 방향은 앞에서 뒤. 그러니까 힘을 손바닥 방향으로 봐야 되니까 요 위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를, 도선이 휘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 방향은 똑같은데 자기장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렇죠? 전류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자기장이 바뀌니까 힘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전류 방향이 바뀌어도 어떻게 돼요? 지금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데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나와도 힘의 방향이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장하고 힘의 방향 둘 중에 하나만 바뀌면 뭐가 바뀐다? 힘의 방향이 바뀌게 돼버려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돼서 바뀌어버리게 되면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도 서로 반대가 되고요. 둘 다 바뀌면 어떻게 돼요? 똑같죠. 왜? 하나만 바뀌면 반대인데 또 하나가 바뀌면 결국에 또 다시 반대가 되니까 결국에는 똑같아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자기장의 방향하고요 전류의 방향을 이루는 요 각도, 이것도 영향을 실제로는 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상태에서 각도가 몇 도예요? 90도죠. 전류의 방향이랑 자기장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일 때가 실제로는 뭐가 되냐면 힘이 가장 큰 최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기장하고 전류 방향이 수직일 때, 이때가 90도일 때가 힘의 크기가 최대고요. 0도 나란해 버리면, 그러니까 0도 또는 180도처럼 평행하게 돼 버리면 힘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0이에요. 0.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식이 요 가운데 있는 요 각도를, 전류와 자기장이 만드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었을 때 이거 나중에 사인 세타 값이라고 하는 거에 비례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가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각도가,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일 때가 최대, 0도 또는 180도로 둘이
나란하게 평행해 버리면 어떻게 된다? 예, 힘이 아예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좀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지금 이 자기장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게 뭐하고 뭐예요? 이 힘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랑 전류의 방향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장하고 전류가 만들어내는 힘이니까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그 다음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당연히 큽니다.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장과 전류의 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가장 크고 평행일 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만들어내는 힘으로 사용하는 전자기력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동기. 전동기라고 하는 거는 전류에 의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모터예요, 모터. 그 다음에는 스피커. 여러분들 스피커도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소리를 좀 크게 키우거나 저음인 우퍼 같은 걸 보면은 둥둥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진동시키는, 앞뒤로 진동시키는 힘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전자기력이에요. 스피커에 보면은 자석이 들어있어요. 또는 코일이 감겨 있어서 거기다가 전류를 흘려보내서 이 앞에 있는 스피커 이 동그란 부분을 진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전압계, 전류계도 모터가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전자기력을 이용을 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사용이 가능한 게 전동기예요. 영구 자석에 N극하고 S극 사이에 코일을 놓고요.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이 힘을 받아서 회전을 하는 원리를 이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자, 전동기 구조를 보게 되면은 왼쪽에 N극 자석, 오른쪽이 S극 자석 이렇게 있는 데다가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한 번만 감겨 있는 사각형 코일을 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각형이나 뭐 원형이나 똑같기는 한데 여러분들 좀 알아보기 편하게. 그래서 전류가 여기서 들어가죠.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은 요렇게 들어간 전류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 뒤로 들어가요. 돌아서 뒤에서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로 빠져나가죠. 그럼 자기장은 N에서 S로 간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아까 FBI에 의해서 전류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앞에서 뒤로 들어가죠? 근데 자기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N에서 S니까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힘을 어디로 받아요? 여기 CD 쪽은 아래쪽으로, AB 쪽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전류 방향이 뒤에서 앞,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위로 받으니까 이 상태의 종이가 코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오른쪽 부분은 힘을 아래로 받고, 그 다음에 왼쪽 부분은 힘을 위로 받고, 가운데가 묶여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회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는 무슨 방향으로? 반 시계 방향으로, 아니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돌고, 얘가 이제 90도를 돌아가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90도를 돌아가 버리면은 이제 자기장이 여기에 영향을 주지를 않죠. 그래서 회전하는 관성 때문에 이렇게 돌아와요. 자, 돌아오면은 얘가 다시 반바퀴 돌았었을 때 다시 어떻게 돼요? 근데 문제는 전류 방향이 아까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일로 들어가고 이 뒤편에서, 이 왼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놔버리면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하고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됐으니까? 바뀌었으니까 힘을 아까 일로 받고 일로 받아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전류 방향이 바뀌어 버리니까 회전 방향이 반대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얘가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돌고 나서 다시 반대편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서 전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180도 돈 다음에 바뀌어줘야죠. 전류 방향이 바뀌고 다시 180도를 돈 다음에 바뀌고,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얘는 한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180도 반바퀴 이렇게 계속해서 왕복하는 형태로밖에 운동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류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해서요.
전류 방향을 계속해서 반바퀴 180도 돌 때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정류자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죠. 정류자는 전류를 순간적으로 끊어서 코일이 반바퀴 180도 회전을 할 때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아까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 수가 어떻게 된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코일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누구에 해당이 된다? 예, 정류자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동기는 전자기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바로 기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전동기는 회전하는 모터가 달린 건 다 전동기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세탁기, 선풍기, 전기 자동차도 모터가 돌아가는 거니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다음 여러분들 뭐 이제 어렸을 때 많이 갖고 놀았던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니카 있잖아요. 건전지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바로 저 전동기가 들어가 있는 기구다라고 장난감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6번. 그림과 같이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자, 자기장의 방향 어디에서 어디? N에서 S. 자, N에서 S. 다음에 전류 방향이 어디 됩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힘 어디로 받아요? 앞쪽. 그러니까 기역에 해당이 될 거고. 자, 자기장의 방향 여기서 보면은 N에서 S.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리을. 예.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될 거예요. 자, 다음에 7번. 자기장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골라보면은 XOOX예요. 자, 기억 1번하고 4번이 틀렸는데 자기장의 방향에 관계없이 힘의 방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힘의 방향도 바뀌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나란할 때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0이라고 그랬어요. 몇 도일 때 가장 크다? 수직인 90도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자, 다음 8번은 오른쪽 그림은 전동기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OXX예요. 자, X, X, X인데 자, 여기서 보면 자기장은 N에서 S. 그죠? 전류는 A 쪽에서는 앞에서 뒤로 들어가고 B 쪽에서는 뒤에서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N에서 S. 전류 방향 어떻게 돼요? 앞에서 뒤. 그러면은 A 쪽은 아래로 힘을 받고, 그다음에 B 쪽 같은 경우에 뒤에서 앞으로 나오니까 위로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A 부분은 아래쪽 맞고 B 부분은 위쪽으로 받아야 되고요. 코일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니은 방향으로 회전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기력이 센 자석을 사용하면은 더 큰 힘을 받으니까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질 거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면은 코일에 흐르는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속력이 달라지겠죠. 더 느리게 돌든지 빠르게 돌든지 힘의 크기가 달라지면. 다음에 9번은 자기장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그러니까 전자기력을 이용한 장치인 것은 기역하고 디귿하고 리을이죠. 전자석은 단순히 전류의 자기작용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여기서 잠깐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유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유제 1번은 자, 직선 도선에서는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자, 엄지손가락이 전류고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 그려줄 때 이렇게 원형 자기장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사이 간격이 실제로는 점점 더 어떻게 되게 그려줘야 돼요? 더 멀어지게 그려줘야 돼요. 자기장 방향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사이 간격 똑같이 그리면 실제로는 안 됩니다. 점점 더 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리가 도선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질 거고, 그러면은 자기력선의 간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넓어져야 되잖아요.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그다음 유제 2번.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게 방향이 이렇게 서로 반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죠. 선생님이
중심 자기장 보여줄 때는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서 앞으로 나오니까 3번이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유제 3번. 자, 전자석을 만들었어요. 자, 회로도 기호에서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전류는 뒤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전류가 감기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으로 나가니까 B쪽이 N극, A쪽이 S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극이 되는 건 B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제 4번. 그림과 같이 코일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앞에서 뒤로 들어갔어요. 지금 앞에서 뒤로 들어가서 뒤에서 이게 나와요.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그 앞에서 뒤로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앞에서 뒤로 전류가 들어가니까 자기장이 왼쪽으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자기장은 돌아서 나에서는 들어갈 거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쭉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코일에서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나에서는 왼쪽, 왼쪽 가도 왼쪽 다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 안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나에서 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제 5번. 그림은 각각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위와 아래에서 나침반을 위치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거 풀 때요, 여러분들 이 엄지손가락이 도선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직선 도선. 그죠? 그리고 이 나침반을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편의상에 리모컨으로 할 텐데 필통에 있는 지우개 같은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전류 방향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자, 이게 도선이 나침반 어디 있다? 지금 아래에 있죠. 그러면은 나침반 뒤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감싸요. 감싸면 이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침이 회전하는 방향이에요. 자, 만약에 도선이 나침반의 위에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뒤로 감싸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이쪽을 향하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그죠? 이쪽이 회전 방향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아래에서 위로 가고 얘를 떨어지지 않게 감싸면은 오른쪽을 향해 버리니까 이 자침은 어떻게 돼요? 이쪽을 향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도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침반 위로 올라와 있죠. 그럼 위로 올라와 있으면 전류 방향 아래에서 위잖아요. 올라와 있죠. 그럼 잡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 네 손가락 방향. 왼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자침이 이렇게 왼쪽을 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얘는 동쪽, 이 녀석은 서쪽.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동쪽, 서쪽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침반 문제 풀어줄 때 엄지손가락을 도선, 그 다음에 나침반을 지우개 같은 걸 놓고서 나침반이 도선 위에 있느냐, 도선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만 바꿔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감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뭐가 된다? 자침이 회전하는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만 잘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실험이에요. 그죠? 자, 확인 문제 보면은 답이 OX입니다. 자, 보면 과정 1에서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을 모두 반대로 하면은 자기장 방향 바뀌면 힘의 방향 한 번 바뀌죠. 근데 거기 바뀐 데서 전류의 방향을 또 바꿔가지고 힘의 방향을 한 번 더 바뀌면 원래대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위로 올라갔었으니까 그냥 계속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바꾸면 결국 힘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과 관계없이 알루미늄 포일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아니죠. 전류 일정할 때 자기장 바뀌면 힘의 방향 바뀌고요. 자기장 일정할 때 전류 방향 바뀌면 힘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다음 2번은 지금 현재 보면은 자, 이쪽이 왼쪽이 플러스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여러분들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자기장은 뒤에서 앞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자기장 어떻게 돼요? N에서 S. 전류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그럼 이렇게 되니까 힘을 손바닥 방향인 아래로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알루미늄 포일이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쪽? 지면 아래쪽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알루미늄 포일이 움직이는 방향을 반대로 하는 방법. 일단 첫 번째, 전지의 극을
바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예, 자석의 방향을 바꿔서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해줍니다. 그죠? 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 힘의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기아 타이거즈 팬인데, 네, 작년에 우승을 해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예, 원래 완전 1극강의 우승 후보였는데, 지금 우승 후보가 아니라 약간 웃음 후보가 된 것 같아서 좀 슬픈데, 그래도 오늘은, 예, 크게 이겼네요. 그래서 약간 좀 기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내신 숙수 한번 답 맞춰봅시다. 자, 1번에 4, 2번도 4, 3번은 4, 4번에 4, 5번에 3, 6번에 1, 그 다음에 7번에 2, 8번에 5, 9번에 2, 10번에 3, 11에 1, 12에 3, 4, 13은 4, 14에 1, 15에 5, 16에 1, 17에 3. 자, 그 다음에 뒤에 18번 서술형 문제. 그림과 같이 전기 회로를 연결을 하고 직선 도선 아래에 나침반을 놨대요. 자, 지금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나침반이 아래에 있고 도선이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감싸버리면 이렇게 될 테니까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침이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어느 쪽이에요? 서쪽에 해당이 될 거고,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반대로 하려면, 자, 지구 자기장, 그러니까 지구에 의해서 나침반이 움직이는 거는 고려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첫 번째는 뭘로 해주면 돼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럼 반대로 바꿔줘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침반을 도선 어디로 올려놔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상태에서 나침반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나침반이 도선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위로 와 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나침반을 도선 위에 올려놓는다. 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번. 자, 그림과 같이 전자석에 전지를 연결을 하고 A와 B 위치에 나침반을 놓았어요. 자, 긴 쪽이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가서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뒤에서 앞으로 감아주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나가고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따라서 A에서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오른쪽. B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향하게 되겠네요. 다음 20번. 그림은 전동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 전동기의 코일에 C에서 D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럼 돌아서 B에서 A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자, 네 손가락 방향 오른쪽, 그 다음에 전류가 DC에서는 뒤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힘 어디로 받아요? 아래쪽으로 받을 거고, 여기서는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은데 전류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나오니까 힘을 어디로 받겠어요? 얘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받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A, B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쪽? 위쪽.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 코일을 더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거는 전자기력이니까 첫 번째는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해주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장의 세기를 더 세게 해주기 위해서 더 강한 자석을 사용을 해주는 방법 해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실력 탄탄은 실력 탄탄은 1번에 1, 2번에 4, 3번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원평가 문제. 자, 1번은 2, 2번에 1, 3번에 5, 그 다음에 4번은 그림과 같이 플러스 전화로 대전된 플라스틱 자를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막대에 가까이 가져가면은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B는 반대 전화인 마이너스, A는 플러스. 근데 고무풍선이 밀려난 걸로 봐서는 서로 같은 전화로 대전돼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고무풍선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 B, 고무풍선의 대전 전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3, 6번에 1, 그 다음에 7번은 4, 8번에 2, 9번은 5.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니크롬성 가와 나의 저항을 구하라.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V의 V는 R의 식을 사용을 해주면 되죠. 1.5V인데 4만표의 전류가 흘렀어요. 그럼 저항 가. 나 같은 경우에는 1.5V 동일한데 전류가 얼마 흐릅니까? 1.5A 흐르니까 저항 나. 그래서 나는 얼마가 됩니까? 1옴. 그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절반 0.5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은 4, 12에 3, 13에 5, 14에 4, 15에 3, 16에 4, 17에 4, 18에 5. 자, 그 다음에 서술형 19번. 그림은 빨대를 털가죽에 문지르면 털가죽은 대전열 때문에 플러스, 그 다음에 빨대는 마이너스 전압을 띠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털가죽을 빨대에 가져갔대요. 그러면은 털가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됐고 빨대는 지금 대전이 털가죽을 문지른 후에 빨대에 가져갔으면은 빨대는 마이너스, 털가죽은 플러스. 털가죽을 빨대에 가까이 가져갈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서술을 하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털가죽과 빨대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을 해서 빨대가 털가죽 쪽으로 따라오게 되겠죠. 그죠? 일과 같은 변화가 생기는 까닭은, 즉 뭐가 발생을 해서 마찰 전기가 발생을 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털가죽에서 빨대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반대 전화로 대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그림은 전체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에 각각 플러스 대전체하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은 전자의 인력 때문에 여기 금속 박 쪽에 있던 전자가 금속 판 쪽으로 이 플러스 전화와 인력 때문에 따라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속 박의 전하량이 감소를 하게 되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오므라든다. 그 다음에 같은 대전체를 해버리면 여기 금속 판에 있던 전자가 청력에 의해서 밀려서 금속 박 쪽으로 내려오니까 여기 전하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커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더 벌어진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1번. 그림은 어떤 전기 회로에 전압계를 연결했더니 눈금 판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회전을 했는데, 자, 전압계의 단자가 15V면 여기 중간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10V와 15V 딱 중간이니까 12.5V의 전압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를 30V로 바꿔서 연결을 하면 전압계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은 12.5V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15V, 여기 어디쯤 가서 이렇게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방향은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회전을 해서 돌아가게 되겠죠. 그죠? 자, 까닭은 결국에는 정확하게 여기 12.5V가 해당하는 눈금이 어디 있어서 그래요? 왼쪽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자, 22. 그린 가와 같이 저항 A하고 B가 지금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압을 점점 크게 해서 각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었을 때 전압하고 전류의 그래프가 그림 나와 같았대요. 자, ohm의 법칙에 의해서 12V의 4A의 전류를 흐르게 해주려면은 3ohm의 저항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B는 12V의 2A의 전류에 흐르기 위해서 6ohm의 저항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A가 3ohm, B가 6ohm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 A에 6V의 전압이 걸렸을 때 저항 B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이 6V죠. 왜? 저항의 병렬에서는 저항의 병렬 연결 시 각 저항에는 같은 전압이 걸립니다. 네.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전구, 같은 전구란 소리는 둘이 저항이 같다는 소리예요. A, B를 같은 전압의 회로에 각각 다른 방법으로 연결을 했대요. 자, 그런데 가의 회로에서 전구 A의 필라멘트가 끊어지면은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던 길이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B가 어떻게 돼요? 켜지지 않는다. 꺼지죠. 나의 회로에서는 끊어지더라도 전류가 위아래로 같이 가다가 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뿐이지 아래로 가는 길은 어떻게 돼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B로는 전류가 흐른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B에는 어떻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고 전류의 세기가 여러분들 여기서는 전류가 두 군데로 나눠져서 흐르다가 위로 전류가 안 가버리면 흐르던 전체 전류가 아래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더 세진다. 네.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 그림은 자석에 놓인 도선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가고 있어요. 자기장은 N에서 S로 갑니다.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자기장의 방향, 앞에 왼쪽에서 오른쪽, 전류 방향은 앞에서 뒤, 힘 어디로 받아요? 아래쪽 니은으로 힘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니은이고 도선이 받는 힘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전류의 세기를 더 강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자기력이니까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해준다. 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